장기투자의 진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힘차게 달릴까 말까 시작하겠습니다. MBN골드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도 리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뷰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오늘 이 반도체 하루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부활절 중에 하나가 됐는데 맞습니다. 또 달릴까 말까를 통해 김준호 매니저와 함께 하셨다면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또 꽤나 기분이 좋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56%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완벽히 그냥 반도체의 날이고 또 반도체 안에서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이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3분기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 장비 거래액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폭발적인 시세가 분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을 사실상 제가 12월 2일 날 제가 앞으로 이제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특히 범용 장비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됐을 때 범용 장비,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까지 같이 아우르는 또 증착 장비 관련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CVD 증착 장비. 근데 주성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뭐 오미크론 관련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장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섹터도 좀 일희일비하면서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꾸준하게 추세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요. 오늘도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6차 목표가를 돌파하지 않으면 좀 놓아주려고 했었는데 오늘 6차 목표가 18,000원을 제시해드렸던 네. 가격 위로 좀 급등이 나와주면서 56% 정도 수익이 찍혔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랑 다시 한번 7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차요? 네, 일단 익절가는요. 넉넉하게 17,000원 라인대를 익절 라인대를 좀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7차 목표가는 19,0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차트만 딱 봐도요. 네. 최근에 주가 상승을 되게 잘 갔던 것 중에 앞에 코너도 그렇고 비덴트가 정말 잘 갔는데 맞습니다. 거의 뭐 비덴트 차트를 보는 반도체의 것처럼 비덴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 비덴트다. 갑자기 네. 딱 주워 드시네요. 네. 이거를 또. 알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리뷰를 맞춰봤고요. 네. 자, 그럼 톡방에 이지혜님께서 지금 뭐 하나 올려주셨어요. 네. 아까 올라왔었는데 반도체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또 채팅에 올라왔었는데 그래요? 네. 오늘 이 주성 엔지니어링 리뷰도 있고요. 맞습니다. 제가 미리 좀 스포를 해드리자면 오늘 또 김준호 매니저가 또 오늘 반도체 쪽으로 하나 갖고 맞습니다. 왔다고 하니까 이지혜님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정확하게 같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바로 후에 또 주워 공개하겠습니다. 드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 리뷰 마쳤고요. 리뷰가 네. 또 반도체기는 합니다. 지금 네. 어제 편입해서 또 견고한 맞습니다.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KC도 현재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뭐 일단 KC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려서 상한가 다시 한번 재매수 말씀드려가지고 60% 상승 그리고 전일 말씀드렸었는데 전일 이제 종가까지 꾸준하게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요 좀 매수가 위에 위치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KC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전력 반도체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또 테슬라 관련 최대 수혜 종목입니다. 뭐 전일 이제 오미크론 여파로 인해서 이제 테슬라도 4%대 하락이 나와졌는데 최근에 어떤 나스닥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꾸준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던 게 테슬라였고 테슬라의 최대 수혜주가 디지털 코픽 또 그리고 터치 스크린을 좀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KEC이기 때문에 오늘 약간의 어떤 차익 매물이 출회돼도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특히 다른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SiC 실리콘 카바이드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차세대 반도체로서 또 반도체 섹터의 상승을 충분히 견인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당연히 홀딩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는 3,950원 그대로 잡으시고요. 예. 2차는 4,300원, 손절 라인 때는 3,200원 그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견고하게 흐름 가져가고 있는 KEC입니다. 네. 어제 편입했고요.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는 모두 동일하게 제시가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뭐 얘기도 해드린 것처럼 반도체 사냥하러 가야죠. 맞습니다. 네, 자, 오늘 달릴까 말까 첫 번째 섹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섹터는요. 예상했던 대로 반도체 장비 네.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반도체 장비를 사냥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워낙 반도체가 좋기 때문에 반도체 하나쯤은 네. 챙겨야겠다 생각하시는 맞습니다. 분들이 한둘이 아니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반도체 장비는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달려야 됩니다. 마침 또 딱 달려야 된다고 맞습니다. 사인 주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비보 주시면은 네. 조금 김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꾸준하게 반도체 비덴트 종목처럼 꾸준하게 추세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예. 사실 대부분의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는 삼성자와 SK 하이닉스의 오랫동안 또 이제 업황 불황에 따른 1년 가까이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대라고 좀 판단돼서 반도체 장비 섹터 이제 출발한다는 관점에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오늘 이제 3분기 세계 반도체 장비 거래액이 26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8% 이상이 오. 증가했습니다. 5분기 연속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만하면 이제 반도체 업황이 좀 회복되고 있고 최근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이상 상승이 나와줬을 때 국내 IT 업종들은 큰 폭의 조정 흐름이 나와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년 1분기에 또 이제 디램 가격 하락에 대한 전망도 계속 지금 수정을 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네. 이미 그 악재가 충분히 반도체 업황에 반영이 된 상태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충분히 생긴 상태에서 거래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본다고 예. 봤을 때 반도체 업황이 좀 서서히 좀 회복되고 있고 또 삼성자랑 또 SK 하이닉스 특히 삼성자의 비메모리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 반도체 장비 관련 수혜 종목들 관심 있게 보자는 의미에서 달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도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들으셨는데 그래서 종목이 뭔데? 라고 지금 네.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종목까지 공개해 주시죠. 정확하게 주성 엔지니어링의 완벽한 후속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이 섹터는 반도체 장비에서 가장 대장주인데요. 바로 원익 IPS를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원익 IPS 공개됐습니다. 현재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가 후속주를 많이 갖고 나오긴 하는데 오늘처럼 이 형용사, 완벽한이라는 또 형용사까지 챙기는 걸 네. 보니 또 기대가 됩니다. 7.51% 상승했고요. 42,950원, 43,000원 선도 현재 노리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네, 일단 원익 IPS는요, 국내 최대 종합 장비 기업입니다. 뭐 반도체, 또 디스플레이 매출 비중이 90%가 넘고요. 기술력이 좀 입증된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각각 지분을 3% 이상 취득을 하면서 7.54% 삼성그룹의 지분 투자를 받고 있다. 그래서 최대 주주가 원익홀딩스고요. 그리고 삼성그룹이 또 이제 최대 주주에 등극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와 삼성 디스플레이에 꾸준하게 반도체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의 후속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또 이제 CVD, 또 증착 장비 관련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국내 유일하게 원익 IPS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증착 장비 관련해서 대량 생산을 갖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반도체 이제 증착 공정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점점 얇아지고 또 그리고 고집적화되면서 오히려 시각과 함께 지금 반도체 핵심 공정으로 꼽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증착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재가 제대로 좀 구성되기 위해서 반도체 표면에 얇은 막으로 이제 덮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대한 얇고 또 그리고 균일한 두께로 덮는 것이 핵심입니다. 근데 증착 분야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원익 IPS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에 비해서 아직까지 좀 상승폭이 좀 제한적인 종목이기도 하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주 고객사가 SK 하이닉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삼성 디스플레이고 또 SK 하이닉스에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착 장비 자체가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 또 범용 장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또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내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가 240조 투자하면서 또 비메모리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고 했을 때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원익 IPS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반도체 업황이 서서히 좀 회복되고 있고 반도체 공급이 정상화됐을 때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원익 IPS다라고 판단돼서 첫 번째 종목으로 원익 IPS를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원익 IPS에 대한 네. 투자 포인트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가격 전략도 함께 확인을 해볼게요. 네, 맞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에 비해 차트만 딱 본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고점 대비해서 거의 그렇습니다. 지금 30% 가까이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좀 생긴 구간이다라고 판단돼서 반도체 장비 달리자라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예. 일단 오늘 뭐 특히 반도체 장비 관련 종목들이 한 7에서 8% 정도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충분히 우리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직전 고점 라인 때까지 돌파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네. 손절 라인대 같은 경우는 38,500원 라인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4만 원 부근대에서 일단 2차 매수 꼭 부담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1차 목표가는 바로 직전 고점 라인대였던
47,200원 라인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겠고요. 2차 목표가는 52,000원 라인대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익 IPS 좋은 종목인 건 누구나 아실 네. 수도 있고요.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가 매수도 괜찮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 47,200원까지 바라보고 있고 2차 목표가 52,000원. 그리고 4만 원 선에서 또 분할 매수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반도체 리뷰에 이어서 반도체 대장주까지 한번 노려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 달릴까 말까 두 번째 섹터도 공개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 알려주시죠. 두 번째 섹터는요.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관련 섹터를 두 번째 섹터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섹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미크론이 오늘의 두 번째 섹터입니다. 아무래도 자, 네. 확진자도 어제 일단 5명이 나왔다는 속보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은 좀 조심스럽게 맞습니다.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도 반응도 좀 여러 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시점에서 오미크론은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지금은 비보입니다. 네. 자,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비보가 나왔습니다. 사실 오미크론이라고 섹터일 뿐이지 네. 크게 보자면 다른 이름으로 보자면 코로나19 관련주로도 맞습니다. 묶일 수 있기 때문에 비보 사인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드디어 이제 악재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예. 전일 저녁 9시에 이제 국내에서도 5명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이제 발생을 했고요. 또 어쩌면 뭐 다행이다 하면 다행인데 또 미국에서도 확진자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그 네. 악재가 오늘 한 번에 증시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순차적으로 발생하면 증시에 또 충분히 부담 요인인데 네. 오늘 저녁에 다 발생을 하면서 오늘 증시의 낙폭은 컸었지만 빠른 속도로 IT의 반등으로 인해서 시장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 증시가 오미크론 관련해서 이번 주에 정말 크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맞아요. 특히 이제 화요일 같은 경우는 진짜 투매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5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까지 충분히 좀 반영이 되면서 투매가 나왔고 네. 사실 확진자가 발생했던 뭐 홍콩이라든지 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빠른 속도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에도 우리가 확진자가 5,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와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격리가 증상이 굉장히 경미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오미크론에 대한 악재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고요. 수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그동안 지나친 오미크론에 네. 대한 우려감이 충분히 시장에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돼서 비보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미크론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오미크론이라는 섹터, 코로나19 관련주라는 섹터 안에서는 또 네. 어떤 종목을 노려볼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제 오미크론 또 코로나19 관련 섹터 안에서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예. 때 좀 가장 크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원격 진료, 재택 진료 관련 섹터에서 네.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유비케어라는 종목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유비케어가 공개가 됐습니다. 자, 원격 진료주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 라이프 시멘틱스와 같은 종목들이 상한가에 가깝게 올라갔기 맞습니다. 때문에 유비케어도 한번 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유비케어의 현재 흐름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미크론에서 오늘 오미크론 섹터에서 가져온 종목은 유비케어입니다. 현재 10%에 가깝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8,110원에 거래되고 있네요. 일단 지금 재택 진료가 지금 사실상 의무화된 가운데 사실 이제 뭐 비트컴퓨터 또 유비케어 또 그리고 라이프 시메틱스 같은 종목들이 뭐 인성정보의 가장 대표적인 뭐 예. 재택 치료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중에서 유비케어를 좀 가져온 이유는 뭐 충분히 좀 가격 조정이 나와준 상태이기도 하고요. 국내 요양기관 EMR 전자 의무 기록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로 EMR을 개발한 기업이고요. 유통 제약 그리고 건강관리 플랫폼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카카오와 꾸준하게 이제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면서 네. 또 의사랑이라는 이제 의사 또 플랫폼을 개발한 기업이기도 한데 사실상 이제 원격 진료가 이제 사실상 좀 허용된 상태에서 추후 업무 협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카카오 헬스케어와 꾸준하게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했던 기업이고 최대주주가 녹십자 헬스케어입니다. 작년에 녹십자의 인수가 되었었는데 녹십자의 탄탄한 이제 전통적 제약 사업과 그리고 유비케어의 다양한 헬스케어 사업이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카카오와 꾸준하게 이제 업무 협약을 이어왔던 기업이기 네. 때문에 원격 진료 관련해서 앞으로 추후에도 가장 대표 종목으로 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판단되고 있고 네. 가격적으로도 충분히 조정 흐름이 나와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하다라고 판단돼서 두 번째 종목으로 유비케어를 가져왔습니다. 네, 유비케어의 투자 포인트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봤었을 때 이 짱짱한 회사들과 함께 네. 콜라보를 한다는 맞습니다. 것, 뭐 카카오와 녹십자 그룹과 함께 한다는 것과 네.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좋다는 것, 네. 유비케어에 대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의 관점으로 손절 라인대는 7,100원 라인대를 가져왔는데 7,200~300원대에서 분할 매수, 2차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고요. 1차 목표가는 8,700원 돌파 시에 9,500원 라인대를 2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비케어의 일단 목표가가 모두 나왔습니다. 1차 목표가는 8,7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9,5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유비케어라고 하니 또 이 종목 이름만 들어도 유비무한 네. 이렇기를 자 바라면서 네. 유비케어에 대한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제 이어서 계속 이 코로나 관련주들을 이제 포트에 하나씩 넣고 있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한 대응 방법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비케어를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국내의 어떤 코로나 확진자, 오미크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 국내 위드 코로나가 선언되면서 확진자가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재택 치료, 또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의무화가 된 상태에서 관련 섹터들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네. 충분히 좀 가격적인 메리트도 생긴 부분이고 또 원격 진료 관련해서 아직까지 좀 폭발적인 시세가 좀 분출되지 않은 종목이 유비케어인데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카카오와 또 GC 녹십자 그룹에 편입된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또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그 안에서 모든 종목들이 다 예전처럼 네. 큰 폭의 상승 흐름은 나와주기에는 제한적이겠지만 굉장히 선별적으로 또 그리고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들은 선별적인 상승 흐름은 꾸준히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돼서 예. 오늘 재택 치료 관련 종목을 네.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알아봤고요. 김준호 매니저님 이외에도 네. 또 많은 정보를 얻어가고 맞습니다.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일단 게임, 또 NFT, 또 메타버스에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이동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12월 초부터 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렸었는데요. 반도체 섹터에서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오늘 자세하게 소개해드릴 예정이니까 오늘 밤 10시에 MBN골드 사이트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밤은 10시에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